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놓친 데 이어 늦장 출동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소송 취하 요구에 이어 생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거제 해상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고수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시군이 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제안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창원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한 남성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얼굴을 마구 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놓친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신고했는데도 업무를 떠넘기며 늑장 출동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밤 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 파란불인데도 오토바이가 출발하지 않자 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으로 가는가 싶더니 여성이 모는 뒷차량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사라집니다. 잠시 뒤 번호판을 모자로 가리고 다시 나타난 오토바이. 주행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더니 남자가 내려 마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 번호를 가렸으니 절대 잡지 못할 거라며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 운전자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앞에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는 거 보이지? 니 절대 못 잡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뒤로 저를 이제 얼굴을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부탁을 했거든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 추격에 실패했고 피해 여성은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올린 끝에 때린 남성의 신원과 직장 등을 직접 파악했습니다. 여성은 가해 남성의 전화번호와 위치까지 파악해 경찰에 잡아달라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이 아니라며 계속 사건을 떠넘겼고 결국 112와 지구대를 오가며 4차례나 전화한 끝에 1시간이 넘어서야 출동했습니다. 순찰차가 빨리 가운데 해야 되고 일반대로 오니까 침대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은 계속됐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때릴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데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려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때린 남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비아냥거렸는데도 녹취가 없고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다며 협박죄는 적용하지 않은 채 피의자 36살 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상표권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지역 주민들도 생계가 어렵다며 연극제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거창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과 이를 둘러싼 소송의 책임을 지고 구인모 거창군수가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은 매입 대상이 아니며 거창군수가 연극제 측에 특혜를 준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창국제연극제 측에도 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해 계약을 합의 파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화되어 지역문화와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향후 거창구는 연극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문화재단에 이름하고 수승대 일원 거창군 위천면 주민들과 상인들도 최근 몇 년간 연극제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데다 올해는 국제연극제가 아예 개최되지 않아 살 길이 막막하다며 거창군과 군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내년부터는 반드시 거창국제연극제를 복원하고 수승대 관광지 친자연 녹색화 계획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잘 들어지도 않아요. 연극 참여를 탁탁탁하다만 막 복잡하는데 그거 생각하고 왔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상표권 감정가를 두고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의 판단을 받아 빠른 시간 안에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저녁쯤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도 150mm 이상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다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창원 2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0도, 양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진주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0도, 합천 30도, 거창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거제 해상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고수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죽은 조피볼락대가 배를 뒤집은 채 계속 떠오릅니다. 이미 썩기 시작해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어민들은 조금이라도 수온을 낮추기 위해 양식장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한 20에서 한 3, 40kg 정도 죽다가 지금 한 열흘 전부터 고수온이 오면서 폐사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한 300에서 400kg 정도로. 물고기 폐사는 수온이 27도 이상 오른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13만여 마리의 치어와 성어가 폐사하는 등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로 먹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출하도 중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온이 하루 사이에 2, 3도나 차이가 날 정도로 수온 변화도 큽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튀어 올랐다가 또 갑자기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물고기 폐사가 고수온 때문인 것으로 보고 대책반을 꾸려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오는 22일까지 수온이 오를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틀 동안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경남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부경남 발전협의회를 열어 미래성장 먹거리 사업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군 개별 사업들에 대한 지원 건의가 대부분이었고 이 시군이 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제안은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발족 이후 본격적인 회의가 처음 열린 서부경남 발전협의회. 경상남도는 서부경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 사천공항 활성화, 마늘 양파 수급 안정 추진, 자원 순환 분야 정부 합동 평가 지표 관리 철저 등의 과제에 대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남해, 고성, 또 통영 인근시군에서도 아마 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지원해 줘야만이 간편을 좀 막을 수 있는 길이. 10개 시군은 미래성장 먹거리 사업을 위해 시군마다 2개 사업씩 모두 9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혁신지원센터는 심사가 완료되었고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중기 재방 계획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근시하고 같이 이거를 강력으로 시티투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제안 드리는 겁니다. 또 남해군은 두모와 노도 간 일장 춘몽교 설치, 하동군은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 산청군은 신명사도 실천유학 문화체험장 조성을 요구했고 함양군은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 설립, 거창군은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 복합사업, 합천군은 황매산 루미너스 플레인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군이 기존에 추진하던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머물렀습니다. 시군 간에 협력하지 않으면 한 도시가 하나의 시군이
비단 동부 경남이나 타 지역하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회 회의는 서부 경남의 공동 협력 사업 개발이 왜 중요하고 서부권 개발국을 비롯한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잘 일깨워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인류가 둥근 달걀을 세웠던 건 콜럼버스 이후 3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기연구원이 초전도 기술로 이렇게 달걀 세우기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적용 가능할지 장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밑바닥이 둥근 계란을 자연 상태에서 세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콜럼버스가 계란 끝을 깨서 세웠다는 일화와 남미 에콰도르에선 원심력이 지면과 수직인 적도에서 계란 세우기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회전하는 자기장으로 계란을 회전시켜 세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초전도 기술로 계란을 세웠고 공중 부양까지 성공했습니다. 세라믹 소재의 질소를 부으면 순간적으로 초전도체로 바뀝니다. 영구 자석을 붙인 계란을 대면 공중 부양합니다. 초전도체 내에 그 내부로 자기장이 통과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그 결국은 부상의 효과를 우리가 마이너스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초전도 계란 세우기에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등에 쓰이는 자기 부상 기술은 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데 초전도체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적용 가능한 산업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청정한 지역, 즉 마찰에 의해서 분진이 발생하면 안 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저런 무상 추진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트램과 열차 같은 운송 장비는 물론 소음과 공해, 전기가 없는 운반 장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건물과 구조물을 공중 부양시키는 내진 설비로도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초전도 기술을 활용한 계란 세우기는 SNS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 지지대 중 하나인 경추는 머리를 받치고 있어서 고개를 1cm만 돌려도 큰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질환도 늘고 있는데요. 잘못된 자세가 부르는 경추 디스크,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경추 디스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바른 표현입니다. 추간판, 즉 디스크의 일부가 튀어나와서 척추신경을 눌러 생기는 병입니다. 경추 디스크의 가장 큰 발병 원인은 많이 써서 디스크 자체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퇴행성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노화, 무리한 사용, 약한 목 근육, 잘못된 자세의 반복, 흡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자목과 같은 목뼈의 퇴행성 변화가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젊은 나이에도 경추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학적 검사로는 스펄링 검사가 있습니다. 스펄링 검사란 환자의 목을 뒤로 젖히고 통증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의 머리를 위에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팔에 통증이 발생하고 저리면은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체형 분석 검사는 전체적인 체형 상태를 파악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거나 환자에게 일자목 등 본인의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근육과 인대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침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치매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각종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혈자리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추나 치료는 올해 4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더욱 편리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으로는 목 주변에 있는 천주혈, 풍지혈, 풍부혈 지압이 있습니다. 손날에 있는 후계혈도 목이 아플 때 많이 쓰이는 혈자리인데요. 여기도 역시 수시로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세 가지를 아, 저, 시 세 글자에 담아보았습니다. 아, 아프고, 저, 저리고, 시, C자 목 커브가 일자 목이 되면 경추 디스크를 의심하고 진료받아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경추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성군 고성시장에서 열립니다. 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에 김해시청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와 한국남동발전의 업무 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후 2시 진주시 능력개발원에서 열립니다. 제15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산청 군민체육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거제시 대우조선 해양 컨테이너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선박 도장 작업을 하던 51살 홍모 씨 등 5명이 유증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함께 작업하던 24명은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계엄령 때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시민들이 재심을 통해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부는 유언비어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박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이며 무효인 계엄 포고에 근거한 공소 사실은 더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 재검증을 요구한 경남과 부산, 울산 등 관련 지자체의 국무총리실이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전달하는 등 검증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경부울과 대구, 경북 등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과 총리실,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총리실 검증기구 구성과 위원 선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총리실 계획안을 각 지자체가 수용하면 검증이 속도를 내며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KBS 진주방송국 통폐합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제 KBS 진주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대표와의 면담에서 KBS 진주가 떠나면 서부 경남 지역을 대변할 통로를 잃게 된다며 KBS 진주 통폐합 반대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대우조선해양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특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잘못된 매각을 추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해외 기업결합 심사를 관망할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를 지역 연고지로 한 진주시민축구단이 다음 달 말 창단됩니다. 진주시는 최근 개최한 지역연구운동부 창단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축구단의 명칭을 진주시민축구단으로 하고 주관단체는 진주시 체육회로 결정했습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 진주시민축구단을 창단해 내년 초 동계훈련을 거쳐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리그와 FA컵에 진주시를 대표해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의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초혼 연령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혼인 통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혼인 건수는 18,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5.4% 줄어들었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2.2세, 여자가 29.5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1세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별 혼인율은 남자가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